네,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서 발견된 방조제 시신은 1차 부검 결과 키가 160cm 이하인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. 때문에 체격이 작은 성인 또는 청소년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. 누가 왜 이렇게 시신을 잔혹하게 유기한 것일까요? 관련 수사 속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방조제 시신 미스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피해자 신원이 궁금한데요. 일단 키가 굉장히 작은 남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? 그렇습니다. 현재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는요, 키가 150에서 160 정도. 그다음에 발 넓이가 210에서 220mm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청소년일 가능성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인이지만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. 그런 부분은 이 발의 그 크기와 비례해서 허벅지 근육이 유난히 굵다. 예. 이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장애인, 그다음에 성인, 키가 작은 성인, 또 하나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예. 지금 분석하죠. 지금 이 시신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하반신만 있다는 것입니다. 보통 그렇습니다. 이 범인들이 이렇게 시신을 유기할 때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가장 큰 목적이 이제 결국 똑같은 얘기지만 두 가지죠. 우선 범행에 대한 그 발각, 자기 범죄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그런 방편으로 시신을 분리 훼손해서 유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이죠. 네. 쉽게 말을 하면은 분리 훼손해서 유기를 하면 특히 시화 방조제나 저런 서해안 쪽에 시신을 유기를 해버렸을 때 자연 부패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국 유기를 하는 것이죠. 예. 이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원한 관계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시신이 청소년이라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이지만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잔혹 범죄거든요. 잔혹 범죄라는 건 뭐냐면 분노 표출 범죄일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든가 어떤 그 복수 원한 또 치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감정을 갖게 하고 예. 어떤 원한을 깊게 하는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결국은 본인의 범죄를 발각되지 않게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나중에 판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원한이나 또 치정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죠. 예, 이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숨진 날이 이제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사망 원인은 지금 나온 상태인가요? 현재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좀 더 정확하게 부검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에리안 흉기에 의해서 4번, 5번 요추 이하가 절단이 됐다고 하는데 오른쪽 그 대퇴부에 생긴 6, 7cm 정도의 상처는 이 사후에 사망 이후에 생긴 건지 생존에 있을 때 생긴 건지 예. 모르겠다. 현재는 불분명하다. 이러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좀 더 상반신을 찾는다라든가 예. 그다음에 독극물이나 혹시 어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예, 사망 원인조차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국과수와 대검찰청의 DNA 데이터베이스하고 대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. 그 결과가 지금 좀 모호하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 국가수와 대검에 보관돼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DNA를 지금 채집 의뢰를 해봤는데 결국은 이 피 그 해자에 둘러싸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불이라든가 마대자루 이런 네. 부분에서 지금 동일한 어떤 DNA가 발견이 안 됐거든요. 그럼 예. 결국은 이 피해자의 DNA도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동일한 DNA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예. 이 피해자가 범죄일 가능성은 없다. 왜냐하면 범죄자들의 DNA를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. 예. 일단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인물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시신이 이불에 쌓여 있던 것을 봤을 때 피의자가 자신의 DNA를 어딘가 남겨놓을 가능성은 없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그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마대자루와 그다음에 이불에 대한 DNA를 의뢰를 했거든요. 아직 그 뭐 해시는 안 됐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라도 만약에 채집을 해서 보관을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범죄를 할 수 있는 용의자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예. 대조를 해서 결국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단초로 활용할 수가 있죠. 예, 이번 방조제 시신 사건 일단 하반신만 발견이 됐습니다. 결국엔 이제 수사의 관건은 나머지 그 시신을 그렇습니다.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. 네.
상반신을 발견을 해야만 얼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문을 채취를 해서 예. 피해자 신원을 확인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실종 신고된 사람들하고 또 대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상반신을 찾는 게 관건인데 아마 지금 10개 중대 한 900여 명에서 1000명의 경찰력이 지금 이틀 3일씩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인근의 안산, 시흥, 화성 일대에 또 서남부 지역 서해안 쪽에 특이한 실종 신고자가 현재까지 없다는 지금 말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네. 이 부분으로 봐서는 이보다 더 먼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어떤 범죄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지리감이나 또 예전에 다녀간 그런 부분 때문에 유기한 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지금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예, 지금 이제 방조제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방조제에서 실신 유기 사건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. 그동안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데요. 왜 그런 걸까요? 2008년도 소녀 시신, 2014년도에 머리 없는 시신, 또 2015년도 김하일이 중국 국적의 중국 동포가 자기 부인을 살해해서 유기 시신한 사건 등 사실 이런 경우는 바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인적이 드문 곳, 그다음에 CCTV나 관리 감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. 그리고 결국은 이게 방조제라든가 또 그 서해안 쪽에 유기를 하게 되면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자연 부패나 쉽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은폐가 쉽다. 그래서 또 범행이 나중에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 대한 시신에 대한 어떤 증자가 범행 증자가 쉽게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. 이런 범죄 본인의 범행을 발각되지 않게 한 것 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. 예, 그렇군요. 오랜 수사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?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곧 찾을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경험치기나 통계를 보면 만약에 10건의 시신 훼손 유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90% 이상 해결이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%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결국 치밀한 수사 또 어떤 제보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국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상당히 수사에 활기를 띄우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예.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.